11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로버 알트 시즌은 3단계 로드맵이 있지. 첫 번째,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힘입어서 1단계에 있어 비트코인 반등. 두 번째, 이더리움까지 이제 돌파가 나와주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4단계에서 모든 알트들은 포물선형 상승을 보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페이즈 1은 잘 됐고, 페이즈 2 이더리움이 아직 급격한 폭등 양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한번 시원하게 빵 하고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라지 캡들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스몰 캡들이 쫙쫙 움직여 줄 거야. 이게 뭐다? 순환매인데 지금 사실상 테마별로 순환매 양상이 살짝 예쁜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잘 가고 있는데 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다음 목표 1조 8천억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등세가 너무 기쁘잖아요. 좋고, 아이씨,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 조정하면 어떡하지? 이런데, 사실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이 포페 아저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시장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멘트들을, 이런 분석들을 한 번씩 더 새겨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지금 상승 사이클에 있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 비트코인이 5에서 10% 정도 하락하면 알트들은 10% 이상 급락을 한다. 비트코인 조정이 시작되면 롱 포지션 강제 청산 등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지만 시장이 이걸 흡수하지 못해서 알트 급락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에서 40%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10% 빠지면, 다시 말해서 9만 달러 밑으로 빠지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크게는 40%까지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급격한 상승 전에 포지션을 쌓아가는 최적의 시기다. 급락이 나오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락이 나오면 최적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과도한 비관론을 무시하고 조정 때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 지난 사이클에서 내가 100배 이상 수익을 낸 것은 결국 장기 보유 그리고 인내심으로 가능했다. 시간의 힘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변동성은 사실 기본 전제인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우리가 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변동이 나왔을 때, 아래쪽으로 변동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 기회로,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으면 되고, 급격한 변동성이 위쪽으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익절도 하면서, 그러니까 100% 매도하면 또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도 하고, 그걸 미리미리 계획을 세팅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고민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2021년 11월에 찍었을 때, 그때 전략적으로 매도했던 사람이 결국엔 승자였던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11월에 69,000달러 찍으니까 12월에 10만 달러 간다고, 모든 분석가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이클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허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이클 고점을 앞두고 저게 사이클 고점이겠구나라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개미의 겸허함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찍고 한 12만 달러 가고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곧 20만 달러 가겠구나, B2 몰빵, 이렇게 되는 게 개미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무려 3년 반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강세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멘탈에 대한 어떤 컨트롤링 능력이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배 이생 수익을 낸 건 결국 장기 보유, 인내로 가능했다. 이게 멘탈이 되게 세다라는 거죠. 그 멘탈이 세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내가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강해야 되는 거고,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과정,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오른다고 해서 샀다가 폭락 나오면은 벼락 부자를 꿈꾸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기 좋은 시기, 그 딱 상황이 이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추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밀어 올리게 될지 뭐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하루 사이에 20% 폭등하면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하루 사이에 20% 폭락 나오면은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20%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단기에 기대를 한다는 것은 나는 20% 이상의 손실도 단기에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하지. 어떻게 좋은 일만 생겨요.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 위험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주식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마음 없이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는 진짜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는 거. 특히 강세장일수록, 강세장 분위기가 사실 아직 막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닌데 그게 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 이런 멘트를 통해서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머스타씨, 여전히 알트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앞으로 몇 주 동안 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2021년보다 더 미친 듯한 알트 랠리가 2017년 수준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씨, 실제로 알트 지금 거래 볼륨을 보면 빵 하고 섰습니다. 빵 하고 지금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볼륨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막 막연하게 겁먹고 쫄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렉스 빗블레이드라는 사람은 이더리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올타임 하이를 향하기 전 마지막 조정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말까지 올타임 하이 가능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악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과 알트들은 지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더리움이 만약 2,800달러까지 조정된다라면 이건 매수 기회다. 이더리움 상승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뭐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만 시장이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나오면 이더리움 여차하면 한 2,8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죠. 3,300달러 주변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상당히 훈훈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 이 양반이 진짜 모처럼 진짜 분석가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간다 막 가자 이런 분석이 아니고, 사실 강세장 분위기가 이렇게 짙어질수록 막 가자 이거 매수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막 무슨 막 많잖아요, 되게 그런 거. 근데 그런 분석가들 이름만 분석가인 분석가가 아니고, 야 씨가 오랜만에 되게 약간 그렇지 분석가가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멘트를 날려줍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XRP 모두 중요 번곡점에 도달했다. XRP가 2달러 이상으로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올지 그게 결정되는 구간이다. 비트코인이 94,000달러 이상을 유지해주면, 그리고 XRP가 1.1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XRP 역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XRP가 1.1달러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0.48에서 1.1달러 구간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1.1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면 추가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1달러 밑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XRP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달러 지지라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짚어봤던 게 1달러에서 1.2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조정의 비트코인이 좀 나왔을 때 XRP가 한 1.3달러 부근에서 딱 반등을 해주길래 지금 밀어 올리는 힘이 있긴 있어요. 저가 매수 수요가 많이 있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1.1달러. 지금 분위기상은 1.1달러 위에서는 잘 지켜줄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뭐 시장의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조금 구간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설득력 있거든요. 물론 이제 0.48달러로 다시 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 그러기에는 단기간에 그렇게 되기에는 이슈적인 재료가 지금 너무 굵직굵직한 게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재무장관 지명까지 됐기 때문에 곧 이제 SEC 위원장 지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XRP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만한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다시 0.5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좀 바라보기 쉽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러 밑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들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예민한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반등만 잘 나와주면 오케이 땡큐 아주 많이 감사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XRP.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 소송 리스크 해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되긴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 거죠. 특히나 뭐 SEC 출신 변호사가 봐도 갠슬러가 사임했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이런 소송 사건 타협점 찾을 수 있다. SEC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낮다. 당연히 낮죠. 지금 위원장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립토의 친화적인 전폭적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될 거고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그래서 SEC 안에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대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테레사 구디기엔 이 양반이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다나 봐요. 계속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커밍아웃 했잖아요. 다시 암호화폐를 위대하게 Make Crypto Great Again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나 뽑아주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임으로 SEC 위원장에 앉게 될 인물이 기존에 SEC가 보여줬던 일관성 없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암호화폐가 다시 위대하게끔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모든 남은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이 되고 암호화폐 수도로서 미국이 글로벌한 위상을 갖게 되도록 SEC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 나와주면 끝. 진짜 끝. 완전 끝. 소송도 끝. 다 끝. 끝. 뭐 이런 생각을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반대포페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XRP 얘기를 하잖아요. 2주 동안 230% 폭등하고 3년 동안에 고통 지우는데 딱 2주 걸렸다. 그동안 하락이 없었는데 만약에 진입 포인트가 생긴다면 1에서 1.2달러 정도. 그래서 만약에 진입 포인트가 생긴다라면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1달러 위에서만 잘 놀아주면은 XRP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 긍정성을 더 강하게 만들 이슈적인 재료들 이런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적인 재료가 강해도 너무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그래도 멘탈이 좀 잡히지 않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만다 판토야 XRP 빠돌입니다. 맥시멀 리스트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총을 고려하면 XRP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1992년에 전체 가정에 30만 분의 1만 PC를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채택하고 상황은 변하고 세상은 적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XRP 100달러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약간 전제의 오류가 있죠. 이거는 XRP를 전 세계 모든 가정이 XRP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 100% 없죠.
어느 정도는 XRP가 굉장히 훌륭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분명히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0%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XRP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느리고 답답해도 상징성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XRP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뭐 헤드라 해시그래프나 스텔라 루멘 같은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지금 100% XRP로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냥 맥시멀리스트의 전형적인 주장이고, 뭐 비트코인 맥스들이 보면 콧방귀 낄 얘기죠. 물론 이제 XRP가 $100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되진 않을 거다. 뭐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시간이 흘러서 뭐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본시장도 커지고 비트코인 시총도 커지고 XRP 시총도 커지고 암호화폐 시총 전체도 많이 커지고 이렇게 돼서 뭐 $10든 $50든 $100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서 벌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간혹 요즘에 이 XRP 맥시 얘기 가지고 막 희망회로 돌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는 지인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막 희망회로를 막 돌려요. 야, 지금 XRP 100만 원어치만 사와도 $100 가면 이게 얼마냐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막 해요. 이번 사이클에서 뭐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말이 안 되죠. 내년 하반기까지 XRP가 무슨 $100가 돼.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5에서 $10, 뭐 10에서 $20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다. 그렇게 잠깐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XRP가 $20가 되면은 이더리움 시총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얼핏 지금 생각하기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래도 참 좋죠. 뭐 한 $5 이상에서 해주고, 뭐 이번 사이클에서 한 $10 언저리까지 돌파해주면 땡큐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전제가 상당히 우악스럽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마음을 너무 묶어두시면은 현실적으로 대응이 안 됩니다. 괜찮은 매도 기회도 놓칠 수가 있고, 아무튼 뭐 그래요. 진짜 맥시멀리스트라서 나는 죽을 때까지 XRP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타겟팅 잘해서 어떤 매도 구간 잘 설정해서 분할 매도하고 수익도 잘 얻고, 또 많이 또 빠지면은 또 저가로 분할 매수 잘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너무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제 사이에도 개인적으로 질문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물론 $10를 주장하든 $100를 주장하든 우리는 한편이다. XRP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은 똑같으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또 뭐 왈가왈부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전 존중합니다. 아만다 판토의 아저씨 이런 전망도 분석도 존중하고, 다만 또 팩트 체크를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팅 기어 XRP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와, 7년짜리 저항선 깨졌다. 금융 자산으로부터 XRP 홀더들을 막는 이 하락 추세가 제거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강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7년 저항선 요 라인이 $1 언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지지를 잘 받아주면 간다라는 얘기, 이제 이게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냥 기대하기에는 한 $1.3 위에서 잘 자리 잡아서 그냥 후퇴하더라도 한 $1.3 정도, 진짜 양보해서 한 $1.2 이 정도에서 잘 자리 잡아가지고 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2-3 정도, 연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시점으로 한 $3-4 정도, 뭐 이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희망회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을 연말연시에 한번 마련해 주면 참 좋겠다. 너무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알트들의 흐름이 재밌는 게 움직이다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디파이가 먼저 딱 스타트 끊고 RWA가 이어받는 것 같더니 메타버스로 지금 가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24시간 동안 샌드박스가 60%는 올랐어요.
디센트럴랜드 24%, 엑시 9%대.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인데 여기에 지금 또 AI 관련 애들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직 AI 테마가 제대로 안 움직여줬기 때문에 조금 이 테마 흐름을 좀 잘 이어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RWA는 여전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비체인 45% 많이 올랐죠. 우리가 최근 한 2, 3주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조금 짚어봤던 게 아발란체 체인링크 비체인이었는데 다 잘 움직여줘서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온도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근데 어려워요. 온도는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나와주고 있고, XDC 와 많이 올랐네. 저는 최근에 어디 다른 거래소에 있던 걸 또 다른 거래소로 XDC를 이체하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중간에 어딘가로 사라졌어. 약간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아무튼 XDC 많이 올랐고, 그래서 RWA 테마는 언제나 이번 사이클 거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RWA 테마는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RWA는 이 시대의 변화와 블록체인 혁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RWA 테마는 무조건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건 AI 테마인데 지금 니어 프로토콜 일주일 사이 18%, ICP 23%, 렌더도 움직여주고, 패치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죠. 인젝티브, 그래프, 세타 이런 애들이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유동성 들어오면 확 하고 움직이는 애들이어가지고 AI 테마로 한번 좀 잘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약간 살짝 좀 아쉽죠. 여기에 지금 한 4-50% 주간 반등세가 나오는 종목이 AI 테마 탑10 안에 한두 개 정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그래 더 그래프 같이 조금 시총 작은 애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서 알트들은 잘 가고 있다. 지금 분위기 좋다. 살짝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살짝 빠지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테마들로 지금 사실상의 순환매 양상이 의미 있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